근육이 빠지는 건 나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요즘 어르신들 정말 잘 챙겨 드시죠? 영양제도 챙기고 단백질 보충제도 드시는데 기운은 없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무섭습니다. 몸속에서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정상이라고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게 되고 장 보러 나갔다 오면 온종일 피곤합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년간 시니어 영양과 근감소를 연구해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을 상담하며 똑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온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즉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을 꾸준히 먹고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들어가지만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저도 예전엔 고기나 계란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계속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보다 12배 강력한 단백질 3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걸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의 몸이 눈에 띄게 달라졌죠. 72세 박순래님은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78세 김명자님은 계단을 오르며 다리가 예전 같아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밥상을 바꿨을 뿐입니다. 단백질의 종류를 바꾸고 먹는 방법을 바꿨더니 몸이 반응한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다라는 말이 왜 진짜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로가 쌓이신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도 이 3가지 단백질을 알게 되면 몸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 느끼는 증상을 나눠주세요. 얼마 전 상담했던 75세 최정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도 잘 먹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점심 먹고 나면 꼭 누워야 하고 저녁엔 기력이 바닥나서 일찍 잠자리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고기와 계란은 충분했습니다. 양으로만 따지면 부족할 게 없었죠. 그런데 몸속에 흡수되는 양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까지 전달되는 단백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단백질 부족형 근감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최정수님처럼 열심히 먹는데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시니어 건강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죠.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정수님은 제가 추천한 3가지 단백질 식품을 식사에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게 뭐가 다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2달 만에 걸음이 가벼워지고 아침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엔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기지개가 저절로 나와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도 이제 즐겁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최정수님은 지금 주변 친구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고 다니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년간 연구한 결과의 핵심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왜 근육이 자꾸 줄어드는지 그 숨은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근육 감소와 직접 연결되는 단백질의 함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위산 분비량입니다. 60세 이후엔 위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단백질 흡수율은 30대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양을 드셔도 실제로 근육으로 가는 양은 젊은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는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영수님은 하루 3끼 정말 잘 드셨습니다. 양도 충분했고 반찬도 다양했죠. 고기도 매일 드시고 계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서 꼭 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찬물을 자주 드시고 질긴 고기를 좋아하셨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을 드시고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질긴 부위를 즐겨 드셨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찬 음식은 소화 효소를 억제하고 질긴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따뜻한 식사로 바꾸고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권해드렸습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삼겹살 대신 황태나 생선살을 드시도록 했죠. 그랬더니 단 2주 만에 활력이 달라졌습니다.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고 저녁에 산책도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냉음식은 소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식사 중에 찬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더 안 됩니다. 혹시 요즘 밥은 잘 먹는데 유난히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저녁엔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온도 하나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근육까지 흡수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흡수율이 낮은 단백질을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40%나 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71세 김춘자님은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고 챙기셨어요. 그런데도 다리에 힘이 계속 빠진다고 하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버스 타는 것도 무서워지셨다고 합니다. 식품을 흡수율이 높은 황태와 검은 콩으로 바꿔드렸더니 4주 만에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김춘자님은 이제 장 보러 가는 게 즐겁다고 하세요. 무거운 짐도 들 수 있고 버스도 혼자 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보충제를 먹을 때보다 훨씬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종류를 섞어 드세요. 단일 식품만 계속 드시면 영양 균형이 깨집니다. 오늘은 생선, 내일은 콩, 모레는 해산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단백질의 양만 신경 쓰고 계신가요? 질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100g을 먹어도 20g만 흡수되는 것보다 50g을 먹어도 40g이 흡수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바로 흡수율의 중요성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려면 칼슘이나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시니어 영양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단백질과 아연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30%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백질만 먹어서는 부족한 거죠. 단백질은 건축 자재라면 칼슘과 아연은 시멘트 같은 겁니다. 자재만 있어서는 집을 지을 수 없죠. 시멘트가 있어야 자재들을 단단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고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근육 섬유가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70세 이성수님은 건새우 반찬을 추가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건새우에는 칼슘과 아연이 풍부하거든요. 그랬더니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성수님은 이제 산책도 훨씬 편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발목도 가볍고 종아리도 튼튼해진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단백질과 함께 미네랄이 풍부한 해산물이나 채소를 꼭 곁들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칼슘이 오히려 배출되기 때문에 간은 약하게 하셔야 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혹시 단백질만 챙기고 다른 영양소는 놓치고 있지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기 드실 때 채소 반찬 꼭 곁들이시고 생선 드실 때 미역이나 다시마도 함께 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식사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그룹은 근육 손실률이 25%나 높았다고 합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69세 최연자님은 점심을 자주 거르셨습니다.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날이 많았대요. 오전에 집안일 하다 보면 점심시간을 놓치고 간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식사를 하시도록 도와드렸더니 피로가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나누어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흡수율이 높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식후에 바로 커피를 드시면 단백질 흡수가 떨어집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커피는 최소 1시간 정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불규칙하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단백질 궁합입니다. 어떤 음식끼리 같이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1.3배 이상 달라집니다.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칼슘과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74세 박정임님은 황태무국을 즐겨 드십니다. 황태와 무가 정말 좋은 궁합이거든요. 소화도 편하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활성화된다고 하셨어요. 박정임님은 거의 매일 아침 황태무국을 드시는데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신다고 합니다. 건새우에는 시금치를, 황태에는 무를, 검은 콩에는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조합만 알아도 같은 식품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좋은 조합은 서로를 돕고 나쁜 조합은 서로를 방해하죠. 오늘 저녁 어떤 조합으로 단백질을 챙기실 건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함정만 피하셔도 근육이 달라집니다. 이제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은 건새우입니다. 건새우에는 단백질과 칼슘, 아연이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계란 1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건새우 한 줌이면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거기다 미네랄까지 풍부하니까 정말 효율적인 식품이죠.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47g이나 들어있습니다. 계란이 13g 정도인 걸 생각하면 거의 4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그리고 칼슘은 1000mg 이상, 아연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함께 있으니까 근육 만들기에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건새우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짠 새우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 물에 살짝 불려서 드세요. 염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물기를 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금치 볶음이나 미역국에 건새우를 넣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건새우를 국물 내는 용도로만 쓰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부터는 반찬으로도 활용해 보세요. 저는 어르신들께 건새우 시금치 볶음을 자주 권해드립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하거든요. 건새우를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고소한 향이 나면 시금치를 넣고 들기름 한 스푼 둘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끼만 챙겨 드셔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건새우는 보관도 편합니다.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몇 달은 거뜬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정말 특별한 식품이에요. 명태를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정말 잘 되는 거죠. 위산이 줄어든 어르신들한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황태의 단백질 구조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쉽게 침투해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생선보다 소화 시간이 30분 이상 짧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높다는 거죠. 황태를 드실 때는 기름을 많이 넣지 마세요. 기름을 많이 넣으면 단백질이 손상됩니다. 물을 넣어서 끓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황태무국 한 그릇이면 아침 식사로 정말 좋습니다. 저는 황태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국으로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찜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황태국 한 그릇 어떠신가요? 정말 속도 편하고 영양도 훌륭합니다. 황태는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마리씩 비닐에 싸서 냉동해 두시면 편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황태 요리를 드시면 단백질 부족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황태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검은 색소,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인데요. 이 성분이 혈류를 개선해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까지 영양이 잘 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짜게 졸인 콩은 피하세요. 삶거나 콩밥 형태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들기름을 곁들이면 항염 효과와 흡수율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검은 콩밥에 들기름 한 스푼 둘러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검은 콩을 밥에 넣어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하루 한 끼만 검은 콩밥을 드셔도 충분합니다. 검은 콩을 미리 불려 놓으셨다가 밥 지을 때 넣으시면 됩니다. 비율은 쌀 3에 검은 콩 1 정도가 적당합니다. 검은 콩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검은 콩, 오늘 밥상에 올릴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이 세 가지 식품을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실천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1주차는 소화 적응기입니다. 몸이 이 식품들에 적응하는 시기죠.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2주차는 근육 합성 촉진기입니다. 이때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아침엔 황태국, 점심엔 검은 콩밥, 저녁엔 건새우 반찬으로 구성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2주간 나를 위해 도전해 보실 마음 있으신가요? 72세 박순례 님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 후에는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의 한 걸음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근육 회복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고기 많이 먹으면 된다였지만 올바른 방법은 흡수율 높은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가지 식품만 꾸준히 챙기셔도 약국에 가지 않고도 근육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어르신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10년 전 체력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량을 직접 확인하는 간단한 자가진 단법과 운동 없이도 근력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고 건강한 밥상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